에펠탑. 에펠의 작품이고 높이가 324m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에펠탑이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폼페이. AD 79년 나폴리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며 묻힌 유명한 도시지요. 이 유적지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본다면 폐허만 보입니다. 우피치 미술관의 그림들을 에펠탑처럼 본다면 단지 유명 그림을 보았다는 인상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폼페이 유적지를 알고 나면 찬탄을 금치 못하듯 우피치 미술관을 알고 나면 우리는 미술에 대한 놀라운 식견이 생기고 진정 왜 유명한 작품인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피치 미술관에 대해 총 8편의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우피치 미술관 탄생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오페라와 본 젤라또 탄생의 비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피치 궁은 피렌체의 메디치가의 꼬지모 1세가 1560년 당대 유명한 건축가 바사리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건축합니다. 현재 건물은 시니오리아 광장의 베키오 궁전으로부터 아르노 강가의 폰테 베키오를 지나 삐띠 궁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래 용도는 집무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갤러리들이 들어서면서 집무실이란 이태리어 우피치오에서 우피치란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메디치가의 마지막 사람인 안나 마리아 루드비카가 1737년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메디치가의 미술품 모두를 토스카나 대공국에 기증합니다. 그녀는 두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요. 하나는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것, 다른 하나는 절대 피렌체 외부로 반출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이로 미술관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고 이탈리아 통일 이후 국립미술관으로 변신합니다. 메디치 가문은 13세기 초반 약장사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의학이란 단어 메디치나는 이 가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메디치가는 축적된 돈으로 은행, 즉 금융업을 시작하였는데요. 당시 교황청에도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며 나중에 재력의 힘으로 3명의 교황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당시 피렌체는 유럽 최고의 금융도시로 오늘날 뉴욕처럼 월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복식부기가 이때 탄생됩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재력가로 자리 잡은 자가 메디치 가문의 조반니 디 비치였습니다. 그의 장남 꼬지모는 피렌체 국보란 명성을 얻었고 꼬지모의 손자 로렌조는 실제적 르네상스 문예 부흥을 유발시킨 자로 로렌조 마니피코, 즉 위대한 로렌조라고 불립니다. 로렌조는 문예를 사랑하였고 적극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그는 당시 라파엘로의 그림 한 점을 노동자 1년의 임금 액수로 사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지방에서 내노라 하는 예술가들이 피렌체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봅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태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렌체에 왔다고 다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피렌체 사람들은 가장 예리한 자들로 소문나 있습니다. 지금도 오페라 가수가 공연 중에 가사가 틀리면 바로 지적해주고 음률이 조금만 이상해도 야유를 서슴지 않곤 합니다. 당시에도 피렌체인들은 아주 예리한 문예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면 바로 작품 활동을 접어야 했습니다. 한 예로 당대 움브리아 지방에서 유명했던 화가 페루지노가 이곳에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갔고 결국 자신의 고향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당시 메디치 가문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작품이 가장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음악의 오페라라는 장르가 탄생됩니다. 오페라는 종합예술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메디치 가문을 위한 최고의 창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오페라의 내용도 주로 메디치 가문과 연결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메디치가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요. 한 가지 더, 메디치가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본젤라토 아이스크림 탄생 배경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메디치 가문의 하녀가 어느 날 아이들을 위해 샤벳을 만들어 놓았는데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창가 밖에 놓았다가 그만 깜빡 잊고 맙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다음날 이를 기억한 하녀가 창가 밖에 놓았던 샤벳을 꺼내왔을 때 그곳에 약간의 살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하녀가 혹시 어떻게 되었나 맛을 보니 아삭아삭 얼음 씹히는 맛이 독특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주자 모두들 좋아하였죠. 후에 이것에 더 많은 첨가물들을 넣으며 결국은 본 젤라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350여 년을 이어온 피렌체 공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입니다. 무엇보다 르네상스 시대를 장식했던 가장 화려한 가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치 가문은 1743년 안나 마리아 루이사 데 메디치를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에 남은 몰락한 가문이 되었습니다.